직장 병행 공부해봤는데 2년간 개고생만 하고 남는 건 없었던 망해본 사람이 알려주는 성공적인 직장인 공부법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직장 병행으로 공부를 했지만 망한 이유는 앞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물리적으로 공부 시간이 도저히 확보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 의지 박약도 어느 정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막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마음의 짐만 가진 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던 허송세월 2년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허송세월로 보냈던 2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때 제가 하루가 아니에요. 일주일 공부 시간이 10시간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2년간 망해본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경험해본 사람이 얘기해주는 것도 다르겠죠. 그리고 직장 병행하시면서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 수십 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분명히 도움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직장 병행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공부 시간 확보가 가능한가입니다. 이 질문이 직장 병행 공부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상 이게 전부 다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직장 병행 공부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최소한의 공부 시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 최소한의 공부 시간이 확보되지 못한다면은 사실상 삽질이나 다름없습니다. 남는 게 0인 거죠. 이 공부라는 것은 밑 빠진 항아리를 채우는 것과 같거든요. 최소한의 공부 시간, 즉 항아리에 물을 최소한으로 넣어줘야지만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이 유지는 되는데 내가 최소한의 양도 충족하지 못한다면은, 즉 항아리에 물을 넣는다고는 넣는데 충분한 물의 양을 넣지 못한다면은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헛수고라는 의미죠. 자, 저는 하루에 4-5시간 주 6일 공부한다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업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일주일에 24시간에서 30시간 정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평일이랑 주말 합쳐가지고 이 정도의 시간 확보가 가능하다면은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60점을 넘겨야 되는 절대평가 시험이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부 시간의 핵심은 슬럼프 없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속 가능이라 함은 우리가 지금 단기간 공부하는 게 아니죠. 벼락치기 하는 거 아니고 대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즉 최소한 몇 개월, 몇 년 정도는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것인데 직장인 수험생분들을 상대로 컨설팅을 많이 진행했지만요. 이 슬럼프, 즉 번아웃을 경험하지 않은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직장만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공부까지 병행을 하려고 하니까 번아웃이 안 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이 직장 병행 수험생분들한테는요, 이 번아웃을 피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히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휴일이나 휴식 없이 공부하다가 결국에는 며칠, 몇 주간 퍼진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공부 시간을 확보하겠다고 휴식 없이 달려왔는데 되려 공부 시간이 날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 병행 수험생분들은 지속 가능한 공부 시간 확보와 더불어서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방향성. 제가 엄청나게 강조드리죠. 방향성, 방법, 이 효율성을 더더욱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전업 수험생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는 뭐 전업이고 직장 병행이고 모두에게나 합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하지만 직장 병행 수험생분들은 더더욱 이 효율성을 신경 쓰고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헛수고하지 않는지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가지고 오로지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고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업 수험생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즉 지금 나온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지속 가능한 공부 시간 확보, 그리고 극대화된 효율성인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하루에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를 쪼개보세요. 이렇게 쪼갤 수 있는데 출근 전, 출근하는 시간, 오전 업무, 점심시간, 오후 업무, 퇴근 직후, 취침 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공부가 효율적으로 잘 되는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라면 출근 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올빼미형 인간이라면 퇴근 후에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요, 가장 메인 시간대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아침형 인간이면 출근 전후로 하시면 되고,
올빼미형 인간, 내가 밤에나 새벽에 공부 잘 된다 하시면은 그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꼭 아침형 인간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내가 메인 시간 확보해 놨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들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출근 전이나 출근 시간, 오전 업무, 점심시간, 오후 업무, 퇴근 후, 취침 전. 이 중에 메인 시간 하나 확보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짜투리 시간입니다. 이 짜투리 시간을 무조건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제가 전업 수험생분들한테는 컨설팅 할 때 짜투리 시간 굳이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직장인분들은 이 짜투리 시간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마인드를 바꾸셔야 되는 게 우선 1분 있죠, 1분. 1분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1분이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제가 대학교를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 복수전공 한 다음에 조기 졸업까지 했는데요. 그 1등 공신이 바로 짜투리 시간이거든요. 저는 이 짜투리 시간이 얼마나 파괴력 있고 얼마나 쌓이면 효과적인지 저는 경험을 했고 그걸로 성과를 냈는데 이 짜투리 시간이요. 이 사람들 잘 몰라요.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걸 모으면 정말 어마어마해진 양이 돼버리는 거고요. 저는 대학교 때 공강 시간에도요. 무조건 도서관 가서 공부했고요. 15분 쉬는 시간에서도 5분이라도 저는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자, 이걸 직장인분들로 변환시켜 보면요. 출근 전 10분, 출근 후 10분, 점심시간 전 10분, 점심시간에서 10분, 퇴근 전 10분, 저녁 먹기 전 10분, 자기 전 10분. 이거를 모으면 정말 태산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짜투리 시간은 같은 10분, 5분을 공부하더라도요. 이 집중도와 밀도가 정말 극대화됩니다. 왜냐면은 짜투리 시간은 내가 공부를 끝내야 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출근 후에 내가 8시 출근을 해야 되는데 7시 50분부터 공부를 했다. 그러면 난 무조건 8시까지는 공부를 마치고 출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10분이요. 끝나는 시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집중도와 밀도, 효율성이 정말 극대화됩니다.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시간으로 확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업 수험생보다도 훨씬 더 밀도가 높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1분도 정말 긴 시간이에요. 이 짜투리 시간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되고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은 짜투리 시간을 모아야 한다. 정말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플래시카드라는 어플과 안키라는 툴이 있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요. 이 플래시카드나 안키 등은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걸로 언제든지 간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데 가장 활용하기 좋은 시간은 출퇴근 시간, 출근하는 시간과 퇴근하는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그래서 출근이나 퇴근은요. 가급적 자차보다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지하철이나 버스가 전형적인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사람이 붐비고 공부하기 힘든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시면은 오히려 일찍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셔가지고 여유로운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안키나 플래시카드 보시고, 그리고 퇴근도 좀 늦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인 시간이 만약에 저녁 시간이다. 그러면 퇴근하시고 근처 카페에서 메인 시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퇴근할 때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여유 있게 플래시카드나 안키 보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물론 이건 추천드리지 않지만은 본인의 업무의 어떤 직종에 따라서 근무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다면은 더더욱 좋겠죠.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직장 병행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한테 1순위는 업무입니다. 업무. 네. 업무에 소홀해지면은 모든 게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건 다음 영상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일단 근무 시간에 근무를 해야 되는 게 있으면은 근무를 최우선적으로 근무를 하시되, 업무나 직종이나 환경이나 직장에 따라서 근무 시간에도 가능하다면은 이 플래시카드나 안키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 무리하게 업무를 배제하고 공부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카드나 안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카드 만드는 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카드를 만드는 것은요, 나중에 더 큰 시간 낭비를 방지하고요. 그리고 공부의 밀도나 효율을 올려주기 때문에 이 플래시카드나 안키 만드는 것을 시간 낭비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만 플래시카드나 안키 카드를 만들 거라면은 최대한 빨리 집중적으로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가지고 플래시카드나 안키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직장 병행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직장 병행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지속 가능한 공부 시간의 확보, 그리고 극대화된 효율성이 두 가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꿀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손민규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